여러분 잠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재밌게 시청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우동균입니다. 오늘 영상 먼저 폐쇄검지 파랗게 추천 누르고 가셔야 됩니다.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데요. 지난 8.15 그리고 개천절 한글날 때 이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 집회 열면 코로나 걸린다 등등 하면서 얼마나 많은 탄압을 벌였습니까? 광화문에 있던 그 재앙산성을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보다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민주노총의 집회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 이러니까 정치방역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반드시 심판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아직 추천 누르지 않으셨다면 먼저 이거 눌러주시고 본 보도 함께 해주십시오. 유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바로 소식 전해주시죠. 네, 1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지금 191명입니다. 곧 200명에 달하는 수치죠.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노총의 집회는 그냥 제재를 별로 안 하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추이가 최근에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죠. 왜 거리두기를 강화하지 않는 걸까요? 그것도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200명에 달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의 집회, 10만 집회는 방관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민중대회준비위원회가 한 달 전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4일에 집회를 예고했다고 합니다. 한 달 전부터 예고를 했는데 이거를 막지 않았던 거예요. 강원, 경북, 대구 등 전국 13개 지역에 10만 명의 규모의 전국 민중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요. 저희가 최근에 현장을 많이 나가봤지 않습니까? 그놈의 99명 제한 때문에 그 명부 작성하고요. 99명 넘어가면요. 아예 그냥 오렌지 라인 쳐놓고 못 들어가게 다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 사람들도 99명을 쪼개서 지금 10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긴 하지만은 자, 이 정도면 지금 대규모라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사안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보수 진영에서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요. 뭐 꼼수를 썼다 등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뭐 엄중대처할 것이다 이런 협박성 발언들을 늘어났을 텐데 정작 이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 그 자체가 지금 정치적이고 좀 가증스러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가증스러운 모습이 보이죠. 지금 민주노총에게는 그냥 뭔가 규제, 제재가 없는 상황이고 8.15 광화문 집회했을 당시에는 현행범 체포까지 하겠다라면서 한글날 개천절까지 차벽 설치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차벽 설치 이번에 이루어질지도 그것도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번 민주노총 집회에게는 재고 요청만 했습니다. 재고해달라라고 그냥 부탁하는 형식이에요. 구걸하는 거죠, 그렇죠. 구걸. 이렇게 열리고 나면 이게 차별이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테니까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엿새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방역의 경고등이 켜진 상황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회 주체는 지금이라도 집회를 재고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굉장히 차분합니다. 요청합니다. 그냥 요청하는 거예요. 그 요청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집회 계속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8.15 집회, 한글날, 개천절 집회. 이거 정세균 국무총리 불허했습니다. 다가오는 한글날에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허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때는 아예 불허를 했어요. 그 전부터. 심지어 8.15 집회를 불허했을 때도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8월 25일에 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8.15 광복절 집회를 허가한 법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내용입니다. 아하. 그런 집회를 허가하면은 원래 신고한 내용과는 좀 다르게 이 집회가 진행될 것이라는 정도의 판단, 그건 웬만한 사람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이번은 또 어떻겠습니까? 99명이 쪼개서 이렇게 10만 명이 이렇게 전국으로 나돌아 다닐 텐데 이거 집회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판단 웬만한 사람 할 수 있을 텐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못하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 8.15와 이번 민주노총 집회의 이 차별,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놓친 것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다. 아마 이번에는 이 정부와 국무총리에게 이 국민들이 유감스럽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까, 분노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드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국무총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도 뭔가가 다릅니다. 민주노총 집회에게는 자제만 하려고 합니다.
국민의 걱정을 존중해 대규모 집회를 자제해달라. 이것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제해주세요라고 부탁하고 있고 방역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일 수 없다. 아주 점잖아지셨어요. 지난날 그 개천절 집회, 한글날 집회 추진하니까 뭐라고 떠들었습니까? 법의 엄중함을 보여라. 엄중 대응.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키워드가 엄중 이낙연 이렇게 언론에서 쓸 정도였어요. 그때는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행동을 하더니 이제 와서 자제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너무 가증스러워요, 정말. 네, 맞습니다. 8.15 집회 개천절 한글날에는 엄중 대응, 현행법 체포, 이거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라면서 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굉장히 큰 압박을 주었습니다. 정부뿐만이 아니라 여당까지 공세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분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질병관리청장 정은경도 생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8.15 집회 주최자 고발했던 이 중대본, 이번에 민주노총 집회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8.15 집회 주최자는 고발을 했죠. 그런데 이분 민주노총 집회 열리고 나서 고발할까요? 글쎄요, 그것도 의문입니다. 가이드라인과 별도로 마스크 착용이나 이용자 간의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집회 주최 측에 발송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집회 열어도 된다. 그냥 방역만 잘 지키세요. 이것도 사실상 국어라는 거네. 그렇죠. 그냥 제발 방역 잘 지켜주세요. 왜냐면 방역을 못 지키면 저희가 욕먹어요 라는 그런 듯한 모습이거든요. 서울지방경찰청도 이번에는 차벽 설치는 없다고 합니다. 정말 이 너무나도 다른 모습에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인원이 많아져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만약에 판단될 경우 그 현장에서 해산 절차를 진행될 것이다. 글쎄요, 현장에서 그게 진행이 될까요? 8.15 집회, 개천절 한글날에는 그 전부터 압박을 가했습니다. 불허한다, 하지 말아라, 드라이브 스루도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이번 광화문 광장은 집회 금지 지역이기 때문에 경찰버스 차벽도 없을 전망. 이번에는 없을 거랍니다. 차벽은. 차벽 설치 차별인 거죠, 지금. 말이 안 되는 게요. 어차피 광화문 광장 집회 금지 지역이라 지정돼서 경찰 버스 차벽 없을 거다? 그렇죠. 만약에 광화문에 그러면 민주노총 들어가면은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어차피 거기 금지 지역이라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니, 개천절 한글날 때는 했잖아요. 그때도 금지 지역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집회할까봐 그때 막 개 난리 폈던 거 아닙니까? 쌩 난리 핀 건데 어차피 금지 지역이니까 차벽이 없어도 된다? 이게 뭔 소린 거지? 저는 같은 경찰의 입장인가 싶을 정도예요, 이게. 맞습니다. 정부의 편에 서 있는 이 민주노총. 이 민주노총은 광화문 근처에 와도 솔직히 자기들에게 피해가 안 갈 거다라는 생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8.15 집회는 이 정부에게 비판한다는 내용만으로도 이 광화문 근처도 못 가게 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죠. 자신들이 뭐가 두려워서 차벽까지 설치하면서 그렇게 막았는데 이번은 민주노총은 방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서울시 8.15 집회 어떻게 했습니까? 이틀 전부터 26개 단체에 대해서 집회 금지 행정명령까지 내렸습니다. 8월 11일과 12일 두 차례 집회 취소 공문까지 내려졌는데요. 집회를 강행한다면 주최자와 참여자를 특정해서 고발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강경 대응 지금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그렇죠. 사랑제일교회 지금 정광훈 목사도 들어가 계시는 그런 상황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10월 3일 개천절 집회도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개천절 집회 때도 5일 전부터 난리를 피웠죠. 집회 원전 차단을 위해서 서울지방경찰청과 공동 대응하고 있다. 바로 그게 차벽 설치였죠. 차벽 설치와 만여 명에 달하는 경찰들 나와 있었습니다. 참여자 고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 집회도 금지하겠다. 그래요. 이것도 안 된다고 하는 거 진짜 억지였거든요, 이거. 그럼요. 지금 그 당시엔 진짜 억지였습니다. 차 안에서도 집회가 안 된다. 1인 시위도 반대할 만큼 이 서울시 강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를 보십시오.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방관하는 모습 계속 보이고 있죠. 근데 저희가 이것만 보여드릴 수가 없겠죠. 각 집회 직전에 확진자 추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를 따져봐야 될 상황이에요. 최근에 세 자릿수를 계속 유지 중입니다. 그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렇죠. 오늘은 200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나타나 있고 겨울철에는 바이러스가 좀 더 이렇게 강해진다라는 말이 있어서 겨울철에는 더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민주노총이 10만 집회를 하는데 막지 않을까요? 8.15 집회 때 보시면은 일일 평균이 50명대입니다. 그리고 10월 3일 개천절 때 보시면은 일일 평균 70명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민주노총 집회를 열 시점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오늘만 해도 200명에 달하는 숫자죠. 그럼 평균 더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평균이 100명이 넘어요. 평균이 세 자릿수가 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집회를 강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히려 더욱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왜 이 상황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지 않을까요?
혹시 집회가 끝나고 나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드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회를 그냥 왜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걸까? 이런 모습도 당연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왜 8.15와 이번 민주노총은 차별을 하냐? 이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들께 이 대사를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11월 4일 노영민 비서실장이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광화문 집회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말. 광화문 집회에서만 확진자가 600명 이상이 나왔다. 광화문 집회로 7명 이상이 죽었는데 그걸 지금 옹호하느냐. 그러면서 이 광화문 집회 주최자들을 어떻게 표현을 했죠? 바로 살인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 말대로라면 민주노총 집회자들이 만약에 집회를 열고 나서 어떻게 확진자가 나올지를 보고 나서 그 확진자들 나오고 사망자 추이가 분명히 나오겠죠. 그 사망자들 다 민주노총이 죽인 겁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이 민주노총 집회 불허하지 않고 오는 14일부터 예고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확진자 수 추이 보시고 여러분들의 판단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네, 유채린 기자 오늘 보도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래서 정치 방역이라고 한 겁니다. 정치 방역이라고 저희가 외칠 때 일각에서는 억지 쓰지 마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지나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놓고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8.15는 살인마고 민노총 집회는 뭐 애국 시민입니까? 이거 같은 잣대 들이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낙연도 침묵, 정세균도 침묵, 문재인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산성도 쌓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런 뻔뻔스러운 정권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아직 추천 안 누르셨다고요? 누르셔야죠. 눌러서 반드시 오늘의 내용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요. 저희 신의 한 수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면 빨간색 구독을 눌러서 구독 중 신의 한 수 구독자로도 함께 해 주십시오. 자, 신의 한 수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제주 오메기떡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주도 현지에서 만들어지고요. 위생적인 환경에서 개별 포장으로 깔끔하게 만들어집니다. 제주에서 자라난 쑥 그리고 찹쌀 좁쌀을 버무려 냈고요. 그 안에 달달한 팥소를 실하게 넣었습니다. 고명은 4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팥, 콩가루, 견과류, 흑임자가루 각각 훌륭한 맛을 자랑해내고 있습니다. 무조건 냉동실에 보관하셔야 되는데요. 드시기 30분 전에 미리 꺼내놨다가 드시면요. 시원하고 쫀득하게 즐기실 수가 있고요. 아침 차리기 번거롭잖아요. 2개 정도 꺼내놨다가 드시면요. 속을 든든하게 채우실 수도 있습니다. 식사로도 간식으로도 이 오메기떡. 그런데 가격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야, 50개에 35,000원, 개당 700원꼴. 제주도 현지의 거의 반값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인데 구성이 너무나도 실하고 또 무엇보다도 맛이 훌륭하다는 거.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구성입니다. 010-3510-5579인데요. 전화 주지 마시고요. 문자 주십시오. 문자로 주문이라고 남겨주시면 나중에 사장님께서 한 분 한 분 연락 드릴 건데요. 이번에 오메기떡 주문하시게 되면은 국내 생산, 국내 원단 100% KF94 마스크 2장도 함께 증정해 드리니까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10-3510-5579입니다. 저희 신의 한 수 앞으로도 진실된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